세계적인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글을 조금 더 쓰기 쉬워졌어요. 제일 자주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서울은 모두를 위한 시설이에요. 한국의 특징이에요. 미국에 없는 거예요. 거의 10년 됐어요. 예, 그래서 10년째라고 해도 돼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도시와 완전 다른 도시라고 생각 들었어요.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원래 가디언이라는 영국 신문에 여러 한국에 대한 기사 기고했어요. 연재 기사 기고했어요. 그래서 그건 처음이었어요. 여기에 살았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10년 전이었어요. 뭐랄까요? 이 도시 형태가 어디서 생겼는지 궁금해서 한국 도시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일 큰 차이점은 바로 편리함이에요. 편리성, 편리함, 진짜 편리한 도시예요. 많긴 하지만 맨해튼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맨해튼에는 스카이스크래퍼가 많고 고층 빌딩이 많고, 근데 맨해튼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미국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들이 주로 비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울 같은 도시에는 밀도가 더 높아요. 건물의 밀도, 사람의 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신촌에 살았을 때 필요한 것이 5분, 10분, 걸어서 5분, 10분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미국 도시가 별로 없어요. 맨해튼에서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많은 동네는 그래요. 필요한 것이 다 주변에 있어요. 바로 주변에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살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90년대 서울 같은 분위기 있어요. 그 편리성이 좀 더 비교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의 어버니즘은 좀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학교의 도서관에서 DVD로 된 한국 영화 발견했어요. 그때 옛날 영화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칠수와 만수 아세요? 80년대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한국 문화,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 좀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가까운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이사 가면 좀 더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공부할 뿐만 아니라 연습하고 싶었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갈 때 주문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진짜 답답했어요. 한인타운으로 이사 갔어요. 4년 동안 살았어요. 한국에 이사 가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글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글 쓰러도 왔어요. 한국은 좀 더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좀 더 알려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글을 조금 더 쓰기 쉬워졌어요. 편집자에게 좀 더 제안하기 쉬워졌어요. 몇 년 전에 강남 스타일의 10주년에 대한 글을 썼어요. 미국인들이 다 강남 스타일 알고 있어서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봉준호 감독 기생충에 대한 기사를 썼을 때 관심 많았어요. 옛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80년대 영화 아니면 60년대 문학 그런 거. 그래서 그걸 좀 더 제안하기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꾸준히 시도하면. 처음 왔을 때 진짜 큰 한인타운인 것 같았어요. 엄청나게 큰 한인타운. 근데 미국 도시와 같지 않았어요. 진짜 분위기가 따로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 도시가 너무 넓어서 너무 커서 다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좀 많아요. 아는 게 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더 재미있게 돼요. 처음 왔을 때 신촌 7년 동안 머물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살았죠, 신촌. 이유 조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2호선역 근처 살고 싶었어요. 제일 편리한 지하철 호선인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태원 안 됐어요. 이태원에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한국말 좀 연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태원에 살면 좀 영어나 다른 언어를 할 기회가 너무 많아서 한국말 못 배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태원 안 됐어요. 강남이 아니라 강북 살고 싶었어요. 저는 좀 더 강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북은 역사 좀 더 깊어요. 역사적인 분위기 좀 더 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강남은 새로 지어졌어요. 70년대부터 지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미국식이에요. 도로가 진짜 넓어요. 강북의 분위기를 더 좋아해요. 근데 신촌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많아졌어요. 폐허된 뭐 가게도 많고 전성기가 좀 80년대, 90년대였죠. 그래서 지금 신촌에 올 때마다 좀 아쉽네 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건물도 있긴 하지만 뭐 텅 빈 가게도 많아졌어요. 좀 아쉬운 점이 하나는 다른 나라에 모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 유럽, 다른 나라를 모방할 필요가 없어요. 모방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정답이 한국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은 미국에서 좀 유행으로 됐어요. 15분 도시, 15-minute city. 제 생각에는 신촌은 뭐 아니면 많은 서울 동네들은 15분 도시보다 뭐 10분, 5분 도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뭐 도시 설계자, city planners 밀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미국인들은 그런 도시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매일매일 운전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사는 거예요. 뭐 모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좀 15분 도시가 뭐 걸어갈 수 있어. 그게 뭐야? 좀 뭐 이해하기 어렵죠. 서울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중에는 제일 자주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하철역에서 화장실 찾기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 있을까봐 걱정해서 안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 면에서 진짜 별로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뭐 진짜 큰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개념을 좀 도입하기 어렵죠. 경의선 숲길 옆에는 카페가 많죠. 카페에 가서 글만 있어요. 미국인인 저에게는 제일 좋은 점은 화장실 가야 될 때 컴퓨터를 그냥 탁자에 두고 가도 돼요. 미국에서는 뭐 누군가 컴퓨터를 훔칠까봐 걱정해서 그냥 뭐 다른 주변에 있는 타인에게 좀 컴퓨터를 뭐 한동안 지켜주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이 없어요. 문화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한국이 좀 더 못 살았던 시대에는 그런 범죄가 좀 많았어요. 근데 한국이 좀 선진국으로 돼서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더 개발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공공공간 미국에서 좀 찾기 어려워요. 미국에서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무서운 사람이 올까봐 걱정해서 안 가라고 하는 사람 좀 많아요. 공공시설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범죄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더러움에 대한 걱정도 많아요. 미국 도시는 좋은 공원이 있죠. 예를 들면 센트럴파크 뭐가 있어요? 시카고도 좋은 공원도 있고 로스앤젤레스 몇 개 있긴 하지만 미국인들은 공공시설이면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은 모두를 위한 시설이에요. 좀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서울은 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있어요. 어느 동네에 있는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도시에서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좀 토론해요. 경계를 잘 구성되지 않아요. 부동산 문제예요. 핫플레이스인 동네에 있긴 하지만 경계가 좀 애매해서 집을 판매할 때 핫동네에 있는지 아닌지 없는지 그렇죠. 요남동이 뭔지 딱 알 수 있어요. 한국의 특징이에요. 미국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요. 미국인 생각하는 것은 한 원디멘셔널인데 여기는 항상 투디멘셔널, 1차원이 아닌 2차원. 그런 차이 있어요. 도시를, 땅을 어떻게 보는 그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도시에서 다른 사람이 만날 때 메인 스트리트 앤 피프트 가고 싶어요. 맨해튼 같은 곳에서 쉬울 수 있어요. 처음 왔을 때 제일 충격적인 것은 바로 보증금이에요. 미국인 중에 그렇게 많이 모은 돈이 없어요. 진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빌릴 때 보증금은 월세 한 2배, 여기서 한 30배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못 믿어요. 한국인들에게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익숙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충격이었어요.
미국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외국인에게 진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전세 어떻게 기능할지 상상도 안 돼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히 한국적인 것이에요. 전세는 한국의 개발 과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서울은 많이 지어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전세는 새로운 건물,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지을 투자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물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전세로 모은 돈 때문에. 이 시대는 전세와 잘 어울리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서울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60년대, 70년대 그만큼 빨리 개발할 뭐 필요가 없죠. 집을 많이 지어질 필요가 있었어요. 뭐 빨리 해야 됐어요. 서울에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도 많긴 하지만 그때 진짜 많았어요. 그 건물은 좀 흥미로워요. 그 새로운 건물은 어버니즘을 중심으로 한 건물이에요. 나누어져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극장도 들어있어요. 마트도 있고 세입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신촌은 뭐 칼리지 타운 같아요. 미국에는 아마 아시다시피 여기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로 대도시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 대학교는 뭐 중소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칼리지 타운이 뭐냐면 대학교가 있어서 좀 더 재미있게 된 중소도시예요. 근데 신촌은 소강도 있고 연세도 있고 이대도 있고 그 대학교가 있어서 뭐 대학교가 많아서 또 활기차게 돼요. 저렴한 것이 더 많아요. 저렴한 식당이나 영화 극장 학생이 많아서 그런지. 예, 진짜 큰 차이죠. 예. 깊은 문화 차이.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교를 보면 대부분은 중소도시나 시골에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 외에 흥미로운 뭐 재미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대학교보다 대도시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죠. 경의선 숲길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완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완성했어요. 책방이 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 없어졌어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서울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경의선 숲길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건물이 없어져서 길 잃었어요. 익숙해져야 됐어요.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재밌어요. 한국어는 규칙을 배워서 잘 할 수 있는 언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규칙의 언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어의 규칙을 굳이 따라가면 많이 이상해 들려요. 현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모든 언어는 규칙을 배워야 하긴 하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충분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한국어에 많이 노출해야 돼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한국을 알긴 하지만 한국말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좀 많아요. 진짜 아쉬운 거예요.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오랫동안 사는 외국인들은 유창하게 구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에는 그래요. 살기 쉬운 편인 것 같아요.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한국말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도 다 편리하고 대중교통도 어렵지 않아요. 역사적인 것이 자주 없어져요. 진짜 옛날 것이 아닌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는 종로의 세운상가예요. 아직도 존재하긴 하지만 첫 번째 건물은 철거됐어요. 세운상가를 다 철거하고 새로운 타워를 계획했었어요. 근데 하나만 철거했는데 그것도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요. 도시 건축의 분야에는 50년, 60년 된 건물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것도 아니에요. 철거될 위험이 좀 높아요.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건물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예요. 다 똑같게 보이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는 살기 편리하긴 하지만 한옥이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10호층짜리 건물 살고 있다고 하면 진짜 너무 괜찮다고 하셨어요.